자, 그냥 D-1 주말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만큼은 집중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역대급 변동성을 예고하거든요.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그래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렇게 20만 7천 원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아무래도 월요일장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남은 4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빅 이벤트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장에는 월요일장이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레바논이죠. 휴전 대상에서 레바논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 미국의 입장과 아니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란의 입장이 좁혀지질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예상이라도 했듯 미국은 협상 전에 전투기며 항공모함이며 중동에 싹 다 깔아놨었다라고 하죠. 트럼프가 말을 하길 지금 이란이 이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건 국제 갈치다. 결론은 24시간 내에 나오게 될 것이다. 마무리를 좀 지었었는데요.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왔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보시면 3.4%였죠. 아주 정확하게 3.4%가 좀 나왔었습니다. 유가의 충격이 실제 물가에 많은 부분이 스며들었었지만 예상을 했던 범주였다. 보시면 안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삼성전자를 좀 보았을 때 지금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느낌이 어떻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었다면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는 전고를 뚫어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의 슈퍼 서프라이즈,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 하물며 CPI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삼성전자는 정별이 다시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요 11선만 21선 위로 올라와주면 정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 트럼프와 이란이 이 긍정적인 대화만 오갈 수 있다면 월요일에 삼성전자는 이 폭발 직전에 그러한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좋은 부분만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매수 포인트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대응 구간은 여러분들 요 5일선이고요. 체결이 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버티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대응 구간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16만 9천 원 선, 우리의 생명선이죠. 최근에 이렇게 두 차례나 지지를 나타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또 기다려볼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잘 버텨왔었기 때문에 혹여나 원하던 결과값이 주말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구간, 견뎌냈던 구간,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내성은 생겨나야죠. 지금은 장세가 언제든지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에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내는 거, 이게 저는 지금장의 좀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5일선과 16만 9천 원 선, 이 구간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놓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자, 주말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하이닉스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컨센서스가 40조, 여기 역시도 역대급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약간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HBM4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루빈, 베라 루빈 출시가 지연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3E 주도권 체제가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거 때문에 진짜 어제 오늘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타이틀을 쓰신 분은 왠지 하이닉스의 주주 같거든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루빈의 출시 지연 사유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적 문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이닉스의 문제지 삼성전자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저번 달 3월 17일 엔비디아의 GTC 2016이었죠. 이때 베라 루빈이 최초로 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때 탑재가 됐던 게 삼성전자의 HBM4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이미 이 베라 루빈의 초도 물량을 이미 공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좀 공격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을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인데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야 하는,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 그렇다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9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4월 12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도 무조건 장비주, 그 중에서도 광통신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어제 새벽 미장 끝나고였습니다. 이 젠스낭이 말을 하길 지금 AI의 핵심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다. 콕 집어냈었거든요. 게다가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에 시간에서 리브랜드엔의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선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단순히 광통신과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고 역시나 이 지지력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자, 목요일도 보시면은 정별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5일선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었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완벽한 지지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등만 나오면 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는 뉴스죠. 목요일에 이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이 젠스낭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에이스테크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에이스테크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그냥 30%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3%
딱 정확하게 3%만 띄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였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거의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 시작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주말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섭게 팔리는 삼성전자의 디램 생산력이 곧 실적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데이터 값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3대장 중 우리 삼성전자가 가장 우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3월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웨이퍼를 68만 장 찍어냈었고요. 하이닉스는 53만 장, 마이크론은 30만 장을 찍어냈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이 지난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HBM4를 납품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는 HBM3E였고요. 마이크론은 HBM3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HBM의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덕층 구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최신형이라는 칩을 내놓으면서도 이 삼성전자는 이 생산력이, 그러니까 수율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았다. 분명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사들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삼성전자의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반도체 품귀 현상,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죠. 메모리를 만드는 즉시 바로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57조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보통 이 상승 사이클 국면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의 삼성전자는 한 해 영업이익 200조가 아니라 무려 300조 영업이익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는 이 하락 추세로부터 좀 벗어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16만 9천 원 부근이지만 실질적 대응 구간은 요 5일선,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약 20만 원 부근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1차로서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장에는 요 20만 원 부근, 심리적 가격대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를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심플 이즈 베스트,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겁니다. 섣부른 매도는 절대적으로 금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D-1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눈치를 좀 어느 정도 봤던 것이죠. 어제 국장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CPI는 좋게 나왔지만 미국과 이란의 첫 공식 회담, 우리한테는 월요일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결과값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는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자,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봅니다.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관망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어찌됐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월요일날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